자, CBO는 그 코스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비용 기반의 옵티마이저입니다. 자, 저희가 이런 쿼리문을 이렇게 딱 날리면 이제 이 코스트 CBO가 먼저 이제 그 쿼리를 이렇게 이제 파싱을 이렇게 한다라고 되는데, 파싱을 하도 되는데, 자, 뭘 하냐면은요. 먼저 쿼리 트랜스포머가 이제 이 문장 변환기라 그래요. 이 쿼리 트랜스포머 문장 변환기가 아까 말했듯이 아까 EMPNO가 뭐 like 이렇게 하니까 그거지. 자동으로 투차 뭐 to underbar dat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문법상 어렵게 뭐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스폼된 이 SQL 명령문들을 이용해서 일단 이게 에스티메이터가 또 데이터 디셔너리를 뒤지네요. 데이터 디셔너리를 또 이제 뒤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이 에스티메이터가 데이터 디셔너리를 뒤진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뭘 뒤지냐면 이제 이 통계 테이블을 뒤집니다. 자, 통계 테이블을 뒤지게 되거든요. 그 통계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CBO가 그냥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통계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해 놓습니다. 이 통계 정보가 없으면 RBO로 작동을 해요. 이 통계 데이터를 보고 적절한 estimating, estimating 뭐 이렇게 예측하다 판단한다 뭐 그런 뜻이 있겠죠. 어떤 optimal 플랜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작동 방식을 잠깐 볼까요? 이제 이 플랜 제너레이터라는 놈이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가 뭘 하냐면 이제 통계 정보를 보고요. 이 쿼리를 실행할 적절한 이제 어떤 플랜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플랜 제너레이터가 이 뭐 예를 들어서 액세스 패스 1, 2, 3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검색 방법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뭡니까 이제 플랜을 선택을 한다 이거죠. 자, 선택을 해서 이제 이 optimal 플랜을 로소스 제너레이터가 이제 이용해서 어떤 쿼리를 이렇게 실행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CBO의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CBO와 RBO의 차이점을 가장 이렇게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예제를 하나 보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빅 EMP 탭을 가지고 저희가 해볼 거거든요. 저와 같이 빅 EMP 탭에서 부서 번호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고요. 또 EMP NO에 대해서 유닉 인덱스를 만들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봐요. 부서 번호가 20인 그 칼럼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 싱글 칼럼 인덱스에 대한 이퀄 검색은 이제 이퀄 검색은 몇이요? 9순입니다. 9순이에요. 그런데 EMPNO가 자 100과 200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걸려 있는 칼럼 이때는 얘가 뭐 유닉 인덱스 뭐 상관없어요. 범위 검색 들어가면 그건 상관없어요. 인덱스가 걸려 있는 칼럼에 대한 범위 검색 같은 경우에 자, 인덱스가 걸려 있는 칼럼에 대한 범위 검색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얼마가 되냐면은 10순이에요. 그럼 원래 9순위와 10순이면 RBO는 뭘 선택하냐면은 부서 번호가 20번인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서 번호가 20번인 이제 이 행을 찾아가지고 자 부서 번호가 20에는 지금 빅 EMP 테이블에는요 약 한 10,000명이 있다. 10,000명 한 2만 명인가 있습니다. 좀 많아요 양이. 2만 명, 3만 명 있는데 그 3만 명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 부서 번호 인덱스에는 EMPNO가 없으니까 테이블의 행을 읽어가지고 다시 이제 EMPNO가 100과 200 사이인 게 있냐 찾는데 분포를 보면 자 이제 12원의 분포를 봐요. EMPNO가 100과 200 사이에 있는 뭐 예를 지고는 90명밖에 안 되네. 그럼 90명밖에 안 되고 이 부서 번호가 20인 거는 3만 명이다. 그럼 이제 어느 인덱스가 뒤지는 게 빠르겠어요? EMPNO 인덱스가 뒤지는 게 빠르겠죠. 자, 이걸 지금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빅 EMP 테이블에는 인덱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빅 EMP니까 big 언더바 빅 EMP 태블의 부서 번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빅 언더바 뭐 EMP.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 겁니다. 자, 만들어요. 빅 EMP 태블에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뭐, 삭제는 좀 이따가 삭제할 때 이거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EMPNO 인덱스, EMPNO에 대해서는 그냥 유닉 인덱스를 줘도 되지만 그냥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 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프라이머리 이렇게 제약 조건 주려고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그래서 빅 언더바 EMP 테이블에 대해서 자, 그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제약 조건을 이렇게 이제 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인덱스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대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자, 제가 일단은 RBO로 먼저 해보려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카운트 해가지고 몇 개 행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카운트를 하면은 30번 부서에는 9,362명이 있습니다. 아까 교재는 20번 부서였나? 20번 부서는 몇 명인지 한번 볼까요? 하여튼 7,000명 이렇게 많아요. 자, 그리고 자, 또 이제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직원은 이제 몇 명인지 한번 볼까요? 왜 그러고? 여 조건절에다가 자,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직원은 여기 보니까 93명이에요. 그럼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부서번호 인덱스는 아까 구순위 싱글 칼럼 인덱스에 대한 이퀄 검색은 구순위, 인덱스가 걸려있는 칼럼에 대한 범위 검색은 10순위. 그래서 자, RBO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룰이 RBO죠. RBO는 당연히 이제 그냥 공식 그대로 해서 DEP10 인덱스를 뒤집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걸 제가 이제 CBO로 바꿀게요. 추저를 하면 됩니다. 추저를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폴트는 추저예요. 그러니까 추저가 뭐냐면 CBO는 통계가 있어야 돼. 자, 이 통계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데이터 디셔너리에 해당 탭을 관련돼 있는 통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운영 중에요. 이렇게 이제 또는 내가 강제로 이제 뭐 새벽에 보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때 통계 정보를 막 만들고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시스템 자원을 써야 되니까 다른 속도가 늦어지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걸 CBO로 딱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 EMPNO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지금 코스트가 비용이 여기서 지금 이제 비용은요 244 돼 있잖아. 최종 이제 비용이 4네요. 이 코스트는 초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오라클사에서 요 비용은 요 코스트는 이제 그 오라클 DBMS가 이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CPU 시간, 그다음에 또 이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크 I/O, 그러니까 뭐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직원을 조회하려면 저는 말했잖아요. 디스크 I/O는 블락, 그러니까 한 블락은 8KB.
그러니까 이 한 블락을 페이지라고 보자면 도대체 디스크 블락을 몇 페이지를 읽어왔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스크 I/O 이건 읽는 거니까 디스크에 대한 출력은 안 하겠죠. 이제 읽어드리겠죠. 이런 디스크 I/O 비용. 사실 디스크 I/O 비용이 제일 비용이 심한 거겠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계적 접근 방법으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뭔가 이 데이터를 SSD 방식에는 속도 빨라졌지만 읽어와야 되잖아요. 기계적으로 CPU가 메모리 접근하는 건 전자적 접근 방법. 디스크 I/O는 뭐 좀 우리가 표현하자면 기계적 접근 방법 하자면은 이게 이제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겠죠. 뭐 디스크 I/O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레코더가 수백만 건이면 더 많아지겠죠. 아무튼 이 코스트는 디스크 I/O 더하기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디스크 I/O만 가지고 비용을 따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CPU 이제 이런 사용 시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연산 이런 부분도 가미해가지고 비용을 따진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얘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오라클 DBM에서는 CBO를 하니까 그럼 CBO일 때 아까 이제 인덱스를 썼을 때 그런 비용이 내가 지금 여기 이제 모르잖아요. 이렇게 실행 안 하니까. 그럼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자, 일부러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덱스도 배울 거예요. 미안합니다. 참 힌트절도 배울 거거든요. 제가 이제 미리 조금 이제 한번 여기다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슬래시 스타 슬래시 하면 요거는 이제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라클에 뭐 이거 내가 틀려도 오라클은 이거 실행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용도로 했냐면 내가 오라클 DBMS가 알아서 지가 다 아는데 이 개발자가 이제 우리 개발자가 이제 문장 튜닝을 우리가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오라클이 이제 AI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플랜 중에 지금 플랜이 뭡니까? RBO는 9순위 할 건데 CBO는 10순위를 선택했어요. 이제 RBO 기준으로. 하지만 보니까 10순위가 이것도 잘못 계산한 거야. AI 수준의 통계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100번과 200인데 직원이 한 10만 명이 있어요. 삼성전자처럼 큰 회사는. 그럼 예를 들어 직원이 100번과 200 사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90명인데 뭐 한 400과 뭐 한 500 사이에는 거의 안 나가가지고 직원이 한 1000명이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검색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 분포량 자체를 어떻게 이거는 실행해야 아는 거잖아,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라클 DBMS가 샘플링 해가지고 통계점만 가지고 이제 이게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 그 선거철에 난 너무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그 통계 그래서 나 지금 통계를 이제 공부하러 간다 그랬잖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유권자 그것도 전라도에는 그만 전부 다 민주당 찍어버리고 특히 여기 저 경남 진주는 전부 다 그냥 국민이 다 찍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찍을 걸. 저는 사실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민주당 안 찍고 무조건 저 안에 딱 보고 그냥 정확하게 저는 판단하고 하지. 무조건 민주당인 사람들은 국민의힘 개적이라 그러잖아. 이 또라이 새끼들이 그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뭐 인간도 아니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선거철에 보면은 이제 이게 딱 전국에 있는 이게 너무 이게 편향이 심하잖아. 그런데 딱 2,000명 해가지고 출구조사 해가지고 출구조사라든지 이전에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해가지고 오차 범위로 이거 맞힌다 이가. 그게 샘플링인 거죠. 오라클도 지금 뭐 예를 들어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의 레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CBO 같은 경우에 방금 이런 상황에서 CBO가 통계 정보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근데 안 맞을 때가 있거든. 안 맞을 때가 심하게 안 맞을 때가 있어. 데이터가 편향이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튜닝하는 사람이 이제 튜닝하는 사람이 점점 못 먹고 사는 시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힌트절이라 그래요. 힌트절. 오라클 자 이제 옵티마이저한테 제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네 이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라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인덱스를 써라. 빅 EMP 테이블에 대해서 뭘 해라? 아까 인덱스 명에 제가 어떻게 씁니까? IEMP 어디였지? 이름을 내가 어떻게 줬더라? 그 이름을 어떻게 줬대? 빅 EMP에서 아까 전에 잘못다. 여기 제약 조건으로 제가 했죠. 그럼 이름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인덱스 명도 이렇게 되죠. 아이, 아까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I 언더바 빅 EMP 언더바 부서번호 인덱스를 써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CBO한테 제가 그럼 힌트를 내린 거예요. 짠 해보면 어떻게? 비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용이 53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CBO가 이제 부서번호 인덱스를 써가지고 했을 때는 비용이 이만큼 나오고 또 이제 아까 실제로 RBO는 이게 구순이라서 더 좋게 보지만 비용이 53 비용을 따진다 이거죠. CBO는. 근데 EMPNO가 100과 200을 하니까 비용이 아까 얼마 나왔습니까? 이걸 빼니까 얼마 나왔냐면 비용이 자 4가 나왔죠. 그러면 몇 배 차이고 52 4일은 4 4 32 13배나 차이가 나니까 13배가 차이 나니까 얘를 이렇게 이제 EMPNO 인덱스를 썼다 이거죠. 이렇게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사실은 그 상당히 중요한 거 뭐 다 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것도 이제 솔루시스타 더하기 거의 이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문장 튜닝은요. 100%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상당한 퍼센트지로 인덱스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왜 다루느냐? CBO 다 알아서 할 건데 다 알아서 못 합니다. 이제 왜 못 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CBO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우리가 이제 했을 때 데이터량이나 또는 데이터의 분포도 또 검체 조건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분포도를 검체 조건은 다양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계산하게 아니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통계를 어떻게 다 이 오라클 DBM에서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갑자기 대량의 데이터가 또 통계를 내놨을 때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삭제가 어마무시하게 돼버리고 또는 새로운 데이터가 또 상당히 많이 돌아버렸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에 CBO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리듬브로크 1시간 반 걸리는 거 갖다가 빠르게 튜닝해라. 뭐 30초 내로 나오게 해라. 한 번씩 전화 와요 이제 졸업생 중에. 요즘은 전화 안 오는데 뭐 사장님이 지한테 1시간 반 걸리는 걸 지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2초 만에 나오겠다면서 막 자랑하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하거든요. 들어보면 대부분 다 뭘 가지고 해결했다? 인덱스가 없거나 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인덱스 만드는데 인덱스를 또 안 써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럴 때는 딱 보고 이제 지가 이제 또 데이터의 분포도나 이런 거는 지가 검색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해보면 알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얼마 정도 되는지 분포도는 카운트 해봐도 되고 그지 다 실행 안 해도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 인덱스를 안 쓰니까 강제로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는 게 거의 다거든요. 솔직하게 여기서 그 이상 뭐 이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 이상 막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SI 쪽에 가면은 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튜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튜닝 전문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튜닝하는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이라면은 개발자로서 그냥 원인했을 때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거는 이게 이제 힌트들 쓰고 뭐 인덱스 쓰고 이런 게 거의 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일 모레 졸업하는 이제 진입상의 같은 거 이거 들어놓으면 면접 볼 때도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힌트들 이런 건 또 까먹잖아요. 키워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러면 핵심을 한번 요거 이제 봤고요. 여기 나오네요. 이제 인덱스 이게 힌트들을 써서 이제 이렇게 각 케이스별로 힌트들 가지고 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에 보면 자,
이제 에스티메이터가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 커리를 날리면 그 에스티메이터라는 놈이 일단은 이제 문장이 먼저 변형이 돼야 될 거고요. 에스티메이터라는 놈이 여기서 이 데이터 디셔너리 가는 거는 뭐다? 알비오가 가는 알비오는 데이터 디셔너리 갈 이유 알비오도 물론 데이터 디셔너리 갑니다. 왜? 검색 조건에 있는 칼럼이 인덱스 있냐 없냐는 뭘 봐야 할 수 있어요. 데이터 디셔너리를 봐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통계 정보라는 건 없어 RBO는. 근데 CBO는 이제 뭘 본다? 데이터 디셔너리에서 통계 정보까지 이제 다 살펴야 되는 거죠. 인덱스에 대한 통계까지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이제 액세스 패스 1, 2, 3 아까 전에 뭐 인덱스를 갖다가 DPT 인덱스 쓰는 경우에 코스트. 그다음에 EMPNO 아까 인덱스 썼을 때 코스트. 이제 통계 탭을 다 뒤집어 했을 때 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이 플랜 제너레 에스티메이터가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플랜 제너레이터가 어느 게 가장 그 비용이 낮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절한 그 뭡니까 플랜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아까 전에 내가 시나리오도 내가 직접 실습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안 어렵죠, 그죠? 자, 근데 이 컷오프라고 됐잖아. 컷오프. 이 컷오프도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CBO의 문제점이 뭐냐면 또 컷오프예요. 컷오프. 중간에 잘라 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롬젤의 테이블이 8개야. 그러면 또 이 테이블을 조인하는 순서가 때문에도 또 엄청나게 또 속도 영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테이블이 5개면 조이는 순서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나? 5, 4, 3, 2, 1, 5, 5개면 5, 4, 3, 2 곱하면 얼마고? 여기 그렇지. 120까지잖아. 그것만 있나? 그렇잖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이제 테이블 조인 순서의 경우의 수 곱하기 자꾸 늘어간다. 그러니까 테이블 5개면 곱하기 인덱스 쓰냐? 안 쓰냐? 근데 인덱스가 많아. 테이블이 한 5, 6개, 7, 8개 돼버리고 외어 조건절에 막 금지 조건이 들어간 칼럼은 전부 인덱스 다 긁거든요. 보통 현업에서 외어 조건절에 금지 조건이 그런 칼럼이 있다. 인덱스 안 썼다? 빠꾸요. 그냥 아니 무조건 인덱스 쓰게. 무조건 인덱스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인덱스를 있는데 쓴다? 안 쓴다. 또 선택하는 조건까지 하면은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1000몇백 개까지 돼버리면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자 여기 이제 다 따지고 있다. 다 따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검색했는데 검색하는 시간도 걸리는데 실행 계획 세우다가 볼장 다 봐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잘라버려. 중간에 하다가 자릅니다. 물론 이것도 자른 것도 어떤 알고리즘 따라 자르겠지만 근데 잘랐는데 잘린 그 중에 이제 오히려 최적의 어떤 그 뭡니까 플랜이 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CBO의 문제점이 컷오프야. 또 컷오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또 그게 또 문제야. 왜냐면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난 너무 놀래. 챗 GPT에다가 사람들이 우리 딸도 뭐 하면은 리포트 써야 되거든. 지금 인턴십 해가지고 막 있는데. 그리고 챗 GPT 김 원장님이 내가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챗 GPT한테 써달라고 하라고. 그럼 챗 GPT가 논문까지 써주는데 그걸 동시 접수 수가 몇 명일까? 내가 볼 때 엄청나거든. 와 그거를 어떻게 다 뒤져가지고 그 논문을 쓰려면 얼마나 많은 알고리즘이 돌아가야 될까? 그거 막 다 뒤져가지고 문장마저도 깔끔하게 탁 나와야 되잖아. 아 신기해 죽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CBO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컴퓨터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자꾸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RBO만 있었단 말이야 이게 이러다가 이제 그 CBO가 몇 년도에 나온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CBO가 언제 몇 년도에 출시했는지는 이런.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오라클 버전이 올라가면서 뭐다? 계속 우리가 이제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개발자가 점점 튜닝할 일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자 이제 CBO가 이런 원리를 또 하고 있다는 거. RBO가 하는 원리는 다 알려드렸고 이제 CBO가 하는 원리. 그다음에 CBO가 도대체 뭘 못하길래 비용을 따져가지고 지금 알고리즘을 가지고 챗 GPT 수준 해버리면 그만인데 뭘 못하길래 또 그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가시면은 뭐 이렇게 갔는데 속도가 늦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도 간단합니다. 몇 개 안 돼. 또 배우면. 자, 이건 봤고요. 케이스 비교하는 거 아까 봤습니다. 코스트가 아까 올라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른 건 다 다르니까 저는 아까 전에 아까 DPT를 하니까 코스트가 아까 52가 나왔는데
또 이제 EMP라니까 코스트 4인데 최종으로 여러분들은 제 사용하고 틀리니까 뭐 각자 다 똑같지는 않겠죠. 됐고. 자, 여기는 바로 이제 CBU의 문제점이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그 통계 정보라는 놈을 이제 CBO가 이게 뭐 여러분들이 통계 정보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디폴트로 이제 가지고 있는 또 통계 정보 가지고 또 알아서 많이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에 행이 몇 개, 테이블에 한 행에 이제 테이블에 뭐 예를 들어 바차 같은 경우에 테이블에 있는 칼럼에 바차가 많아요. 그러면은 바차는 사이즈가 이렇게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테이블 한 행당 평균 크기가 나올 것이고 뭐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이제 해 주는데 자 이제 일단은 통계 정보라는 걸 여기 이제 삭제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삭제. 한번 통계 정보를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자 통계 정보를 삭제하는 명령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디에 있다? 통계 정보 어디에 있다? 이 테이블과 관련돼 있는 통계 정보는 데이터 디셔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삭제하는 명령인데요. 삭제하고 이제 얘의 작동 원리를 이제 한번 보고 오늘 마치면 되겠네요. 자,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자, 이 테이블을 분석해라. 근데 분석하는데 이제 뭘 어떤 식으로 이 테이블에 대한 통계 스태티스틱스가 이제 통계죠. 통계 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DPTNO라는 아까 전에 그 인덱스를 만들었었죠. 인덱스에 대한 통계 정보도 날려라.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아까 줬었기 때문에 저는 요 이름으로 아까 인덱스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얘도 삭제를 해라. 그 통계 정보를 제가 일단은 다 날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optimize 모드는 추저예요. 추저인 상황에서 이제 쓸 통계 정보가 없습니다. 없을 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힌트고 뭐고 다 뺐습니다. 다 뺄게요. 다 빼고 자 이제 요 경우에 통계가 없죠.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 지금 제가 이거 하면은 실행 계획을 보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부서번호 인덱스를 뒤지는 걸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니까 부서번호 힌트가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서번호 인덱스를 쓰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통계 정보를 없는 경우에 이제 RBO로 작동하기 때문에 RBO를 배우는 건 절대 아니다. 통계 정보가 없이 그렇게 쓰는 현업은 없겠죠. 그냥 이거는 이제 추주의 의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제가 수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늘 말고 그 다음 이제 내일 모레 수업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를 이제 CBO 위주로 해서 배울 건데 RBO가 약간 하는 그 원리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제가 이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할 수업을 미리 이제 한번 보시자면은요. 아까 말한 데이터의 분포도의 문제.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 이거 어떨까요? 아까 우리가 했는데 자, 이 부서별로 지금 빅 EMP 탭을 보시면은요. 부서별로 또 이게 또 너무 틀려요. 일부러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잘 만들어 놨는데 DB 때노 카운트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빅 언더바 EMP입니다. 루트 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 다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할 내용입니다. 자, 뭐 시간 얼마 남아서 좀 미리 프리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 실행하면 봐봐요. DP
보세요. 아, 뭐야? PTPN DPT. 자, 재밌는 게 봐봐. 아니 그럼 자, 요거 재밌는 게 부서 번호 0. 번호는 몇 명이고 한 명이죠. 한 명이잖아. 그럼 내가 요거 한번 바꿔볼게. 아니 아까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수업을 뭐 이렇게 딱 했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돼. 아니 부서 번호가 아까 뭐 저기 뭐야 20번에는 7,000명이 있고, 그치? 또 뭐 직원은 100과 200은 90명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에 12호가 똑똑하네. 그런데 부서 번호가 0인 거는 한 명밖에 없잖아. 그러면 저 EMP는 100과 200은 91명, 92명이었죠. 답이? 이거 하면은 뭐가 될까? 이거 하면은 이제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부서 번호 인덱스를 써야 되잖아. 맞잖아. 부서 번호 인덱스 써야 될까 이거. 네. 그런데 아까는 똑똑하더니 지금은 이제 해보면 또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뭐야 이거 나 돌겠다 진짜. 와 더 똑똑해져 있지. 돌겠네 이거. 왜 똑똑해져 있지? 지금은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통계 정보를 내가 다 날려버렸어. 통계 정보를 다 날린 상황이니까 부서 번호 무조건 얘를 쓰는 거죠 이제. 사실 안 날렸다면 여러분들 안 날린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한번 해보세요. 통계 정보 저하고 성질 급하게 또 날린 사람 말고 안 날린 사람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부서 번호 0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뭐 쓰노? 통계 정보 여러분 대부분 안 날렸잖아. 어떤 인덱스 쓰노? EMP 인덱스 쓰죠? EMP 인덱스 써버리잖아. EMP 인덱스 쓰면 안 되잖아. 똑똑하다면은 DP들은 0을 써야 되잖아. 자, 이게 뭐다? 자, 이렇다 이 말입니다. CBO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어렵고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니까 열심히 좀 해 보시란 말입니다.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데이터의 분포도의 문제. 그러니까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다 분포도가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다 다르다 이 말이야. 다 다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분포도를 적절하게 반영을 못한다 이거지. 이런 경우에 뭘 해야 된다? 내가 낑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낑기 들어간다? 힌트를 쓰든지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오라클 DBMS한테 임마 부서별로 지금 이제 직원들의 분포도를 내가 통계를 새로 주면 돼. 내가 통계를 새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고칠 수 있고 안으로 이게 봐봐. 10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얘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 전부 다 뭐다 DBA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DBA가 할 일은 나 다 뺀다고. 그러니까 개발자가 할 것만 딱 따지자면은 할 게 안 많다니까. 근데 이제 이걸 공부를 안 한다니까 이제 와 그런지 몰라도 공부를 안 해. 희한하지. 자, 잘못된 통계 정보 제공이다. 통계 정보를 다 만들어 놨는데 한 달 전에. 근데 한 달 사이에 막 대대적으로 데이터를 이관을 시켜버렸다. 딴 데로. 다 대량을 삭제시켜버렸다든지. 그럼 뭡니까? 분포도 달라지겠죠. 양도 달라지고 그런 경우에. 네. 그다음에 조인 순서, 조인 방법. 봐봐. 아직 이제 조인 순서 부서 번호에 부서 테이블에 부서가 몇 개? 10개. 직원은 1000개. 그럼 조인을 어디부터 하면 좋겠노? 논리적으로는 EMP 가지고 하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조인을 부서부터 먼저 조인하면은 1번이나 직원하고 1번 부서하고 연결될 직원 전부 다. 2번 다. 그럼 부서가 10개면 10번만 이렇게 조인하면 되지. 근데 직원 가지고 해버리면 직원이 10,000명 있다 그러면 매 직원마다 부서를 찾아서 조인하려면 10,000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인 순서라든지 조인 방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컷오프 돼버리니까 하도 이제 경우 수가 많으면 이거에 관련돼서 문제 있다든지 인덱스 특히 인덱스입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로 되어 있지만은 제일 이제 오히려 네 번째 되어 있지만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 데이터의 분포도도 있지만 잘못된 인덱스를 선택한다든지 아까 그건 내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그냥 너무 많이 조인하는 거는 이건 테이블 디자인 문제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세팅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몇 개? 1번, 뭐 2번, 3번, 4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낑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낑기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사항이 이 부분인 거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